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파뇰과 레알 바야돌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7위의 에스파뇰입니다. 초반 페이스는 매우 좋지 못한 편입니다. 앞선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밖에 따내지 못하며 강등권 문턱을 전전하는 중인데 해당 1승도 원정에서 거둔 승리로 아직까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새롭게 부임한 마르티네즈 감독은 에스파뇰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입니다. 꽤나 공격적인 기조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죠. 다만 이러한 공격적인 기조는 언제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약점이 존재합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적인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자는요, 산체스, 페드로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3위의 바야돌리드입니다. 이번 시즌 2부에서 승격한 팀입니다. 극초반 다소 헤매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2경기에서 1승 1무를 따내며 1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상위 전력인 베티스에게도 승점 1점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죠. 객관적인 전력상 점유율을 포기한 채 내려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름 뛰어난 속공 시스템으로 원정 4경기에서 5골을 기록 중인데 특히 베테랑 1선 레온의 단계 페이스가 좋은 편입니다. 공격적인 기조로 수비 배후 공간이 자주 열리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득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결정자는요, 루이스 페레즈, 아누아르, 케네디, 플라타, 엘 야미크, 아센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매우 공격적인 기조로 탈바꿈한 전력입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죠. 반면 바야돌리드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확실한 선수비 후 역습 컨셉으로 최근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누수가 꽤나 많은 편인데 이번 원정 일정에서 승리까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에스파뇰의 적극적인 운영을 고려하면 2.5 오버 접근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레알 베티스와 알메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5위의 베티스입니다. 초반 페이스는 준수한 편입니다. 리그 8경기에서 5승을 따내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죠. UEL에서도 무패를 달리며 주 1위로 올라선 상황인데 특히 홈에서는 4전 전승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가 가장 큰 강점이죠. 홈 4경기에서 단 1실점만을 허용했으며 모두 득점에 성공해 승리를 따냈습니다. 나름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후 간결한 2대1 패스 혹은 다이렉트로 전방에 넘기며 득점을 노리는 타입입니다. 여기에 UEL과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선수단 이원화를 통해 선수들의 체력도 안배하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후안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5위의 알메리아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해 승격한 전력입니다. 시즌 초반 1부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직전 경기에서 라요를 3대1로 꺾으며 강등권을 탈출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거둔 2승 모두 홈에서 거둔 승리로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수비 쪽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번 시즌 치른 리그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부진을 타파하고자 5백에서 4백으로 전술을 변경해 4경기 연속 무득점의 고리는 끊었지만 수비적인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반전 집중력이 매우 불안한 편인데 이번 시즌 치른 8경기 중 5경기에서 전반전에 실점을 허용하며 일찌감치 무너졌죠. 반면 베티스는 8경기 중 5경기에서 전반전 득점을 터뜨리며 승기를 잡은 후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는 전력입니다. 이번 일정도 승리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니에토, 마르토스, 엠바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베티스는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리그와 UE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중인데 특히 홈에서는 극강의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메리아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폴리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는 주중 열린 아약스와의 챔스 경기에서도 엄청난 화력으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4연승으로 승점을 충분히 따내며 3위와 승점 차를 벌렸는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1위를 질주 중인데 최근 3경기 연속 4득점 이상을 뽑아내고 있기도 하죠. 시메오네와 라스파도리, 크바라츠 헬리아의 공격진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오시멘이 힘을 더해주고 있고 로자노도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볼로냐는 지난 라운드에서 가장 할만한 상대였던 삼프도리아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9월 최고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던 아르나우토비츠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며 찬스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고 오솔리니와 에비셔, 산소네 등 2선의 지원이 떨어졌습니다.
중원 경기력이 떨어졌기에 메달을 올렸음에도 아직은 기대하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승리를 봅니다. 주중 챔스가 있었지만 홈 경기였고 승리로 인해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했기에 부담 없이 리그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로냐는 수마오로와 보니 파지 등이 라인을 내리며 상대 공세에 맞서겠지만 라스파도리의 빼어난 연계와 크바라츠 헬리아의 개인기로 수비를 넘어선 나폴리 공격진을 막아내기 어렵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로나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는 살레르니 원정에서 데폴리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지만 결승골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리그 18위로 추락했는데 진지하게 강등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또 이 경기에는 불안한 팀 수비의 리더 역할을 해주는 베테랑 센터백 체케린이마저 징계로 나올 수 없습니다. 중원에 나설 타메즈가 수비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밀란은 주중 챔스 경기에서 첼시에 패했습니다. 원정에서 패했기에 홈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점 3점을 노렸지만 선발 센터백으로 나선 토모리의 이른 시간 퇴장으로 인해 팀 플랜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셀레메이커스 정도를 제외하면 중요 부상자가 없기에 원정에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베르나도 귄터를 중심으로 밀란의 공세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비진이 있지만 체케리니의 공백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 급하게 프랑크에서 흐로스티치를 영입하긴 했지만 전방에서 해결할 선수가 부족합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